자, 오늘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2030 축의 전환,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마우로 기엔저 우진하역 리더스북 출판. 자,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대는 약 23억 명에 달하는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1980년에서 2000년에 태어난 세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기업과 정치가들 그리고 모두가 그들의 마음과 주머니 속의 돈 그리고 투표권을 원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연령대다. 이제부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고 정착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연령대의 사람들도 각기 삶의 형태와 규모가 다르죠. 누군가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부자지만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버겁죠. 누군가는 소비 자체를 미덕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소비와 상업주의를 혐오하죠. 이런 태도나 행동을 일반화하기를 좋아하는 언론들은 이들을 대부분 선정적인 방향으로 소개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불편한 저녁 약속은 이제 그만. 밀레니얼 세대, 브런치는 보여주기 위한 것. 밀레니얼 세대, 우리는 역시 맥주보다 포도주. 밀레니얼 세대, 불필요한 격식은 이제 끝. 밀레니얼 세대, 꼭 극장에 갈 필요 있나요? 밀레니얼 세대, 내 집 장만의 개념을 뒤흔들다.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과장되어 있죠.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리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층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따로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업들의 무시를 받아왔지만 꼬박꼬박 투표하는 성향 때문에 정치가들에게는 소중한 유권자들이죠. 지금 이들은 전 세계 자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이들은 바로 60세 이상의 세대입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에 거주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연령대의 집단은 베이비붐 세대와 침묵의 세대 모두를 포함합니다. 침묵의 세대는 대공황 시기를 겪으며 성장했고 2차 세계대전을 겪었거나 참전했습니다. 언론인 톰 브로카우는 이들을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닐 하우는 경제 전문 잡지 포버스 기고문에서 오늘날 노년층이 누리는 상대적 풍요로움은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죠.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은 그는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침묵의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재산이 1.3배 정도 많고 X세대보다는 2배 많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무려 23배나 많다고 합니다. 닐 하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들의 새로운 구매력을 알아차렸고 6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나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고 있다. 산업계 동향을 분석하는 전문 잡지
애드버타이징 에이지는 심지어 나이키나 폴란드 스프링 같은 유명 기업들도 80세 이상의 고객을 겨냥한 홍보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노년층과 관련된 의료 비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상식은 잘못되었죠. 2002년 이후 증가한 의료 및 건강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은 18세에서 64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혼란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여러 세대가 활동 무대를 공유하며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자신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와 현재의 상황 모두에 맞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소설가 패서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관은 개인이 아닌 세대의 작품이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좋건 나쁘건 그 세계에 벽돌 하나씩을 더하고 있다. 기업들은 두 가지 문제에 동시에 직면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의 행동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지금까지 어느 세대보다도 오래 살고 많은 소비를 해온 나이 든 세대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65세부터의 은퇴 생활이라는 기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두 세대 집단에 공통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린다 번스타인은 2016년 포버스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불만 폭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베이비붐 세대에 분노하며 금융위기에서 기후변화 그리고 불안한 경제 상황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이들의 탓으로 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갈등도 개입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더 진보적이고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선동형 정치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국가주의 그리고 이유 없는 차별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2008년에 일어난 금융위기는 모든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재정적으로 더 안정된 상황을 누릴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 의문을 던졌죠. 그렇지만 각 세대는 상대의 자기 중심적 태도와 재정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죠. 2030년이 다가오면서 젊음과 나이 듦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사라지면 세대 간의 역학관계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활력과 젊음을 동의어로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쇠퇴를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로만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은퇴와 노인의학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지구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활기찬 세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세계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여기는 장면도 상상해 봅시다. 직원을 고용하는데 나이가 조건이 되지 않는 세상, 예컨대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새롭게 취업하는 세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광경은 어떻습니까? 연간 1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 60세 이상 사람들의 구매력을 과연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과연 노령화는 새로운 빛이 될까요? 아니면 어둠이 될까요? 독일의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은 각 세대 구분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한 세기 전에 그는 세대를 같은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가 되어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했죠. 세대의 행동 방식은 특정한 경험을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예컨대 대공황 시기나 제2차 세계대전, 민권운동, 그리고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이 그렇게 집단으로 겪을 수 있는 특정한 경험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연령으로 구분하는 세대와는 의미가 다르죠. 연령대에 따른 구분은 그저 서로 비슷한 시간대에 태어났다는 것일 뿐 통일된 특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특정 세대의 구성원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의식을 발전시킵니다. 만하임은 이런 하위 집단을 또 다른 세대 구분의 단위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권운동 세대는 사회에 대한 관점과 각각의 대의 명분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 정도에 따라 그 안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1970년대에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 피에르 브로디웨가 처음 개념화한 이 세대의 문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브로디와는 역사적 사건보다는 성향이나 그 소인에 더 초점을 맞췄죠. 그에 따르면 각 세대는 다른 세대가 상상할 수 없거나 부끄럽다고 여기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관습이나 의지를 발전시킨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아비투스라고 부르는 습득된 일상이라는 요소와 사회화가 각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그 저축과 소비 측면에서 각 세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려면 이런 정체성에 관한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기 다른 세대가 각자의 경제적, 정치적 목적들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죠. 그 다음 각각의 세대 안에도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도 생각합시다. 또한 나이가 특정 집단의 태도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 봅시다.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던 상관없이 한 집단에 속하면 나이 들면서 결국 하나의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까요?